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미국 증시 간밤에 휴장했고 유럽 증시 ECB의 부양책 기대감에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증시가 어제 7.7% 급락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온통 중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중국에서 증권사의 신용거래 업무 제재안이 나오고 증시가 급락한 이후 바로 오늘 GDP를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전망치는 7.3에서 7.4%, 만일 7.4% 이하로 발표된다면 24년 만에 최저치가 되고요. 그리고 올해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했었던 7.5% 안팎, 16년 만에 목표를 미달하게 됩니다. 중국 시장의 강세장의 핵심이 뭔지 되짚어봐야겠는데요. 현재 중국 증시를 이끄는 건 중국 내의 개인들의 자금입니다. 중국 증시의 밸류에이션과 유동성 환경,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중국 증시가 재평가될 만한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강세장은 살아있다고 보고 있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중국 증시의 추가적인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나 또 강력한 부양책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증권에서는 3,000에서 3,400선에서 기간 조정 예상하면서 3,000선에 도달했을 때는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SK증권은 좀 신중하자는 보수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증권사에서는 중국 증시의 장기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면서 현재 증권가에서는 중국장에 대한 긍정론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시장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제와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이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그동안에 쭉 달려왔는데 580이라는 상당히 높은 벽에 부딪히면서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 중국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ECB 쪽에서의 양적 완화 기대감도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대형주들의 강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오르고요. 오늘도 상승 흐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과합권 0.33%의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1909.23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1910선대 부근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플러스권 내에서 자리 잡으면서 이 분홍색 라인이 5일 이동평균선이죠. 오늘장에서 이 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서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분봉도 보겠습니다. 분봉을 보면은 사실 좀 다소 아쉽습니다.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을 했죠. 이 장 초반의 고점이 만들어졌는데 1916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이후에 조금씩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현재는 1910선대기에서의 횡보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수급 보시죠. 오늘장 지금 기관은 확실하게 매수로 가닥을 잡은 것 같거든요. 현재 4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비슷하게 개인 쪽에서는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게 외국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까지 개장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외국인 뚜렷한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11시 구간대에 중국의 GDP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이 기관의 매수 그리고 개인의 매도가 맞붙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급은 좀 더 이 포지션 구축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탄력적인 업종 확인해 보면은요, 바로 전기가스가 오늘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4.3% 정도의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전기가스 업종 내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종목이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 오늘 급등입니다. 잠시 후 그 내용과 함께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전기가스 뒤를 잇는 쪽이 비금속 광물인데요. 비금속 광물 중에서도 오늘장 시멘트주들 급등입니다. 그리고 음식료품과 통신, 의약 순으로 1% 안팎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조정받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유통 쪽 좋지 못하고요. 의료 정밀도 다소 좀 밀려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 정밀 0.67% 조정이고요. 은행, 운수창고, 건설, 철강금속 순으로 밀려나고 있는데 낙폭은 0.5% 안팎으로 제한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군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한국전력이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야흐로 4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레포트 나오시면은요,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주가 흐름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거든요. 종목군들 체크해 보시죠. 먼저 실적이 날개를 달아준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보시면 한국전력이 오늘장 5.4%의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국전력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을 거라고 합니다. 국제유가 이 급락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한국전력의 호실적을 이끌 것이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관련된 레포트 내놨고요. 이 밖에도 사주시푸드, 사모, 금호석유가 이 실적과 관련된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서 오늘장 강한 흐름입니다. 특히 사모 같은 경우는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4분기 실적 내놨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강한 흐름, 그리고 화학주 내에서는 금호석유의 실적에 포커스 맞춰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3%대 상승 흐름입니다. 반면에 실적이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먹구름이 되고 있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K 네트워크스인데요.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 게임 사업 내에서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한타증권에서 리포트 내놨습니다. 오늘장 5%대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고요. SK 네트워크스도 비슷한 수준의 하락 흐름 보입니다. 실적 우려감이 역시나 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체크해 볼 부분, 앞서서 비금속 광물 업종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시멘트, 페인트주들이 나란히 오릅니다. 종목군 보시죠. 우선은 이 국제유가 간밤에는 다시금 2% 정도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보통은 이 국제유가가 이 하락할 때 관련된 종목으로 좀 많이 묶이죠. 국제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생산 원가가 좀 줄어드는 대표적인 시멘트 그리고 페인트주들 오늘장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성신양회가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9%대 급등이고요. 12,450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쌍용양회는 지금 약간은 좀 윗꼬리를 달고 있죠. 5%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탄력이 둔화되는 원인을 보면은 오늘장 이 쌍용양회는 장중 고점에서 신고가를 썼습니다. 약간의 좀 부담감이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시멘트주들 보시더라도 동양시멘트, 아세아시멘트, 한해시멘트 모두 다 2에서 3%대 동반 강세입니다. 페인트주들도 아무래도 국제유가 하락하게 되면 수혜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동안에 잠시 좀 쉬어갔던 영향도 함께 반영되는 것 같은데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 조강페인트까지 2에서 5%대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군들 쭉 한 화면에 보고 계시는데요. 캔들도 모두 다 양봉이고요. 빨간불을 예쁘게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대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여의도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리포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대형 IT주입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교보증권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깨지지 않는 디램 업황이라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6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는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 1분기도 견조할 것이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단연 전 세계적으로 돋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이유는 연간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림 보시죠.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공급 증가가 제한적이어서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견조한 디램 업황이 유지되고 공정 전환으로 큰 폭의 원가 개선까지 더해져서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1분기도 영업이익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4분기 대비 10.8% 감소하겠지만 견조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 추정 변경치를 보고 계십니다. 최근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 해외 업체들의 주가 부진에 따라 SK하이닉스도 나란히 부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해외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 축소가 우려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전 세계 대형 IT 업체들 중 밸류에이션 매력이 단연 독보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역시 오늘 나온 메리츠종금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안정적인 업황 지속이 예상된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53,000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역시 실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분기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 예상하고 있고 1분기도 견조한 흐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분기는 비수기지만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과 미세 공정 전환에 따른 원가 감소로 인해서 일정 부분 상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분기에 디램 부분의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원, 낸드 부분은 다만 123억 원의 영업 적자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낸드 컨트롤러의 내재화가 가능한 오는 4분기부터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현재 주가는 PBR 밴드 추이 2.2배와 2배 사이 2.1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SK하이닉스 PBR 밴드의 고점은 2.7배에서 2.8배 수준입니다. 현재 주가 47,000원대 주가인데요. 목표 주가는 현 주가 대비해서 12%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는 어제 나온 키움증권의 리포트,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디램 천하 3분지계가 완성됐다면서 실적의 안정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66,000원으로 상향했는데요. 포인트 보시죠. 역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1분기에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낸드 부분의 수익성 강화가 차츰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순현금이 쌓인다는 측면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SK하이닉스 실적 추이와 전망치입니다.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13% 늘어난 19조 5,800억 원, 영업이익은 20% 증가한 6조 800억 원으로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디램 산업의 장기 호황 국면이 적어도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그림입니다. 디램의 또 수급과 낸드 수급을 보고 계십니다.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견조한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남아있는 과제로 낸드 사업의 체질 강화를 꼽고 있는데 성과는 이미 나오고 있다면서 디램과 낸드의 수익력이 균형을 맞춰 나가면서 주가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올해 PBR 2.2배로 설정하면서 올해부터 순현금이 쌓이기 시작한다.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횡보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주가 현재는 47,000원 선, 조금 전에 또 소폭의 하락으로 주가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의 특징 보시죠.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 후반에 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아주 소폭의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영 흐름이 불안불안합니다. 현재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570선대 중반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23% 조정받고 있고요. 576.6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캔들이 580선대 부근에서 좀 저항받고 있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죠. 현재는 좀 5일 이동평균선을 약간은 좀 이탈한 모습입니다. 분봉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갭상승으로 좀 출발하면서 플러스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장한 지 한 20분 정도가 지나서 바로 하락으로 현재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시가가 정확하게 580선이었거든요. 580에서의 이 높은 벽, 저항을 다시금 하락하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현재는 570선대 중반에서 계속해서 저점을 다져놓는 모습입니다. 그럼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수급도 영 여의치가 않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가닥을 잡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115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그리고 기관 쪽의 매도 물량이 좀 더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140억 원 정도, 145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80억 원 정도의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가 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4개에서의 종목군들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강했던 테마가 돌아가면서 이 테마 내에서의 순환매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음원주들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CES, 이 CES의 관전 포인트,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마트카였습니다. 이 스마트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동차 업체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좀 내보였는데 여기에서 현대차는 이 차체 내에 CD롬을 제거하는 이 스마트카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CD롬이 제거되고 이제는 음원 쪽으로 확실하게 좀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수혜주로서 로엔이다라는 증권사의 레포트가 있었고요. 로엔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음원주들 오늘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로엔이 현재 6%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7,150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음원주들도 현재 2에서 3%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이즈 인터넷, 소리바다, KT 뮤직 모두 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는 테마주, 정치 테마 가운데 반기문 테마주들이 연일 뜨거운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무더기 상한가 행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주 보시죠. 현재 CCS와 에너지솔루션 두 종목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보성파워텍도 12%대 오르면서 상한가 안착 시도하고 있고요. 이 KPT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탄력이 약합니다. 현재는 유일하게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5% 정도의 상승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창은 시세가 안 나는 게 아니고요. 투기 과열, 이 단기 과열로 인해서 이 종목 오늘장의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서 CCS와 에너지솔루션은 어제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오늘까지 이틀 연속 상한가 보여주고 있고요. KPT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 3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반기문 테마주 최근에 연일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또 투자의 주의도 더욱더 요구되는 구간입니다.